자, 테마 25는 분석론이에요. 여기서 분석에는 크게 정책 분석, 체제 분석, 관리 과학이 있거든요. 50년대 관리 과학은 주로 대안에 대한 결정이었고요. 체제 분석은 목표에 비추어서 가장 효율성이 좋은 걸 찾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 목표 그 자체를 분석해서 이제 효율성 말고 다른 가치까지 분석하는 게 정책 분석이거든요. 근데 정책 분석은 질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정책 분석하고 체제 분석을 비교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정책 분석이 좀 더 질적이고 체제가 좀 더 양적이고 효율성 중심이 바로 체제 분석이라면은 형평성까지 올라가는 게 정책 분석이다. 그래서 우리 대안의 평가 기준에 실현 가능성과 소망성이 있었잖아요. 이런 체제 분석은 어디까지 노력이나 능률 효과까지 이 능률 강조하는 게 BC 분석, 효과 강조하는 게 EC 분석, 더 나아가서 형평성이 대응성까지 올라가는 게 정책 분석이에요. 어쨌든 전문가들이 할 거고요. 자, 가겠습니다. 이 정책 분석에서도 체제 분석 안에 BC 분석을 할 거예요. 이 친구는 뭐다? 투입 대비 산출이 능률성인데 이 능률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럼 전부 다 수량화 시키면 되죠. 투입물도 화폐 단위로, 산출물도 화폐 단위로. 또 이게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단순한 화폐 단위로 합치면 안 돼요. 왜? 올해 100만 원과 내년에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를 거니까. 이러니까 시점도 맞춰줘야 되잖아. 이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전부 다 화폐로 바꾼 다음에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해가지고 합치면은 편익이 많은지 비용이 많은지 알 수 있잖아요. 경제성 분석입니다. 노능 효용 대 능률성 분석이야, 지금. 자, 보니까 할인율이 높다는 거는, 자, 할인이라는 건 이자와 반대죠. 이자는 올해 100만 원을 내년에 만약에 받아간다면은 올해 가치가 이제 올라갈 거니까 이제 내년에 더 많이 받겠죠. 이게 이자일 텐데 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받아가야 할 100만 원을 지금 받아가라는 거야. 그러면 올해 100만 원, 내년에 100만 원의 가치가 지금 돌렸을 때 그 가치가 작아지겠죠. 이자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디스카운트 하다 보니까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할인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해봐. 근데 대개 정부 사업은 예산은 1년짜리야. 효과는 장기예요. 할인율이 높아지면은 비용이라는 예산은 그대로 있지만 편익의 가치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비용은 그대로고 편익이 작아지니까 사업의 가치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할인율이 높을 때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된다면은 이런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가치가 더 크다는 겁니다. 왜? 장기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져가지고 현재 가치는 작아질 거니까요. 그 얘기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다음 니은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어찌든 BC 분석은요. 무형적이든 유형적이든 양적이든 질적이든 전부 다 뭐로 바꿔야 돼? 화폐로 바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무형적인 걸 화폐로 못 바꾸고 물건 단위로 하는 게 EC 분석이잖아요. 근데 BC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화폐 단위로 바꿔야 돼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전부 다 화폐 가치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됐지? 다만 포함되지 않는 게 뭐다? 과거 매몰 비용은 포함되지, 미래 가치만 포함될 거니까. 매몰 비용은 포함되지 않지만 미래 가치라면 무형이든 유형이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1차든 2차든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니는 틀렸어요. 자, 수년제 같이 말장난 해놨는데 편익에서 비용을 빼야 돼요. 이거 참 치사하죠? 비용에서 편익을 뺀 게 아니라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야. 0보다 큰 건 맞는데 편익에서 비용을 빼야 돼. 비용에서 편익을 뺐는데 0보다 만약에 크다. 그럼 비용이 많다는 거잖아. 이걸 맞게 만들려면 비용에서 편익을 뺐는데 0보다 작다. 아, 그러면 또 맞아요. 그럼 편익이 더 크다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항상 편익이 더 커야 돼. 이건 틀렸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이거 그 할인율이라는 게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이 수익률을 알고 있을 때보다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은행 금리 같은 건 투자 수익률을 알고 있지만 주식이라든지 코인 같은 건 수익률을 모르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내부 수익률이야.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수익률.
그 얘기다. 그래서 할인율이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다? 내부 수익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그냥 감기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서 틀린 거고, 만약 이 문장을 맞게 만들려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럼 편익이 더 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내부 수익이네요. 이거는 주간 수익률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코인 투자한다고 생각해봐. 얼마 정도 수익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난 코인 투자했을 때 10% 이자율이면 괜찮은 것 같아. 그치? 10% 이자율. 근데 어떤 건 20%래요. 그러면 난 당연히 10%보다 20%가 낫겠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이야. 그 10%라면은 손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편익과 비용을 일치시켜주는 나만의 주간 수익률이 내부 수익이야. 이건 클수록 좋아요. 기억은 틀렸죠? 내부 수익은 당연히 투자 수익률이니까 높을수록 더 좋아요. 그지? 내부 수익이 있다는 것은 손해보지 않은 분기점의 수익이니까 뺐을 때는 0이야.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뺐을 땐 0이 될 거고 나눌 때는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번도 맞았죠? 답은 1번이야. 수년제 가치가 0이라는 것은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뺐을 때 0이 되겠죠. 그때는 손해보지 않은 그 분기점의 수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비율이다 보니까 1차 사업에서 20% 수익률, 2차 기간에서 30% 수익률, 합쳤을 때 50%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비율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고 몇 차 함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익률이 나와. 1차 함수일 때는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만 2차는 2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또 투자 수익비가 들어간다면은 그때 합쳤을 때 계산이 잘 안 될 거고요. 또 다차함수일 때는 복수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고요. 이러다 보니까 금액으로 평가되는 수년제 가치법하고 비율로 평가되는 내부 수익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 어떤 건 200이 남고 어떤 건 100이 남다. 그럼 200이 낫겠죠. 근데 어떤 건 20% 수익이고 어떤 건 30% 수익이다. 그럼 30%가 나을 텐데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0이 20% 수익일 수 있고 100이 30% 수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율로 하는 거니까. 내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자, 어떤 사업은 이 100이 들어가서 200을 벌어요. 그럼 뺐을 때는 100을 번 거죠. 수익률은 100%에 지금 10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는 1000이 들어가지고 1200을 벌어요. 그럼 얘는 200을 번 거죠. 수익률은 20%밖에 안 돼요. 수익률로 한다면 얘가 더 크죠. 아니, 얘가 더 크죠. 100%니까. 근데 수년제 가치로 한다면 얘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금액으로 나오고, 하나는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한다면은 요 B대안이 낫겠지만 수익률로 한다면 A대안이 더 낫죠. 그래서 이게 금액과 비율의 문제점입니다. 어쨌든 답은 몇 번이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1번.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대안이고 최소한 이 수익률은 객관적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시장 이자율이라든지 국공채 이자율보다 높아야 될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높아야 돼요. 그리고 기준 이자율, 그게 시장 금리든 국공채 금리든 기준 이자율보다 높아야지 그 사업이 괜찮다는 거야. 자, 내려갈게요. 자, 똑같아요. 아까 봐. 대안의 평가 기준은 실현 가능성과 소망성이야. 이 소망성 안에 노능 효용대가 있고 BC 분석은 능률성 분석이에요. 이 능률성 분석 안에 뭐가 있다는가?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 BC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됐지? 답은 4번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이런 소망성의 제약 조건들이에요. 답은 4번이에요. 여기다 누가 들어가면 되는가? BC 비율,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에다가 자본의 기회비용이 들어가면 되겠네. 이제 답은 4번입니다. 또 BC 비율이네요. 모든 편익과 산출물을 화폐 가치로 바꿔요. 이러니까 이종 사업도 화폐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1번 틀렸죠. 분야가 다른 사업도 비교가 돼요. 왜? 화폐로 바뀌었으니까. 2번 가봐. 모든 비용과 편익을 가시적인 현재 화폐 가치로 바꾼 거죠.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게 단연도 사업이라고 그랬어. 미래에 들어갈 비용과 편익을 현재 시점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미래 가치가 현재로 돌아왔을 때는 그 가치가 작아질 거기 때문에 할인한다고 그래요. 3번도 맞았고요. 당연히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면은 그 사업은 타당하겠죠. 됐지? 그래서 순현재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은 편익의 가치가 비용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 BC 비율이 1보다 크다는 것도 편익이 더 크니까 1보다 더 크겠지. 그래서 순현재 가치는 0보다 더 크고 BC 비율이 1보다 더 크다는 거는 편익이 더 많으니까 그 사업은 괜찮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전부 다 화폐로 바뀌니까 이종 사업도 비교할 수 있어요. 자, 단 조건은 무형적이든 유형적이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1차든 2차든 전부 다 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만. 안 되니까 그때 하는 게 이시분석이야. 내려갈게요. 자, 어쨌든 BC분석은 경제분석이에요. 비용과 편익을 공통의 화폐가치, 그것도 현재 화폐가치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장기시각이야. 장기시각에서 화폐가치를 할인하는 거잖아, 지금. 이러다 보니까 바람직한 정도, 여기서 바람직한 정도라는 건 온리 경제합리성만, 정치는 아니에요. 정치합리성이라든지 형평성 가치는 보지 못하고 온리 효율성만. 어쨌든 모두 화폐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용, 편익, 비용 비율을 갖고 여러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뭔 아니라는 거야. 오늘 효율성만 보는 거지 형평성이든 대응성이든 이런 건 보지 못합니다. 노능 효형대 중에 온리 능률성 분석이에요. 답은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시 분석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도 현재 화폐 가치로, 편익도 현재 화폐 가치로야. 근데 정부 사업은 무형적인 게 되게 많고 질적인 게 많아요. 화폐로 못 바꿀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야.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시분석입니다. 이시분석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네요. 답은 1번 틀렸죠. 갑자기 뭐 비용 편익과 효과인데 둘이 비교한 건 아니네요. 순현재 가치든 BC 비율이든 할인율이 달라지면은 편익의 가치하고 비용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치?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도 달라지는 거고 BC 비율도 달라져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내부 수익은 언제 사용한다고요? 이런 객관적 수익률을 모를 때. 그치? 시장 금리 같은 건 알 수 있겠지만은 코인의 수익이라든지 주식의 수익률, 부동산 수익률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게 내부 수익이야. 손해보지 않은 분기점의 수익률. 그 얘기야. 그래서 내부 수익은 높을수록 좋고 언제 사용한다고요? 적정한 할인율이 알려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자, BC 분석은 전부 다 화폐 단위로 바꿔요. 화폐 단위로 바뀌는데 이시 분석은 비용은 화폐 단위지만 효과는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그것이 물건 단위나 용역 단위란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비용과 효과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지 효과가 높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효과 단위가 달라버리면은 이종 사업은 서로 비교가 안 돼요. 어쨌든 다시 하겠습니다. 비용과 편익, 비용은 화폐 단위고 효과는 물건 단위나 용역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요. 이러니까 비용이 효과보다 많은지 또는 효과가 더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3번은 맞았습니다. 그래, 언제 사용한다? 이런 산출물을 금전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 그때 사용한다는 거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산출물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 동종 사업은 산출물이 같으니까 비교할 수 있겠지만 산출물이 다른 이종 사업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BC 분석은 이종 사업도 전부 다 화폐 가치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종 사업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말만 BC 분석을 물어봤지, 이시 분석을 물어봤지, 이시 분석 내용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관리과학은 나온 게 7급밖에 없습니다. 9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용어는 알아놔야 돼. 시계열 분석이니, 민감도 분석이니, 회기 분석이니, 상관 분석이니, 이런 용어들은 많이 알아놔야 될 겁니다. 계층화 분석이 이런 것들. 오늘 대안 찾는 것들이야, 이것들은. 대안. 여기까지가, 분석론이고, 합리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 모형이 나와요. 왜 모형이나 합리 모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형도 되게 많으니까 문제가 제일 많은 영역이 이쪽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